안녕하십니까. 안사해금융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13강은요 창업 성공의 필수 요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거나 분석하고 또 많은 강의자들이 회자하는 그런 사업 성패의 공통요소 10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도 많이 이제 강의를 들어봤고 하려고 이제 해봤는데 이렇게 종합적인 얘기 이런 건 없고 이제 다 부분적인 얘기, 자기 경험에 대한 얘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좀 완별성, 우리 이제 영어로 completeness라고 할까, 아니면 comprehensive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제가 comprehensive한 개념으로 우리 사업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쭉 열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171강부터 이 주로 창업 성공, 전문의의 창업 성공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완결판이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일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 모르는 분야지만 너무 복합적인 게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복합적으로 한번 종합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113강을 마련한 것이죠. 자, 창업 성공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업종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양이 성립이 돼야 되겠다. 뭔가 꼴이 잘 성립이 되는 그런 사업에 들어간다. 이미 고객과 소비자가 균형으로 성립된 분야 이런 것이 좋다는 얘기죠. 아직도 없다. 그런 것은 왠지 모르게 그쪽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소비자를 교육시켜가지고 끌어내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시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고 계절적 변동 요인이 적은 아이템이다. 또 음식이라고 치면 이제 냉면을 여름에 주로 먹는데 비빔밥 같은 거 연중 먹으니까 요거하고 이제 요건 계절을 타는 거고 이건 계절을 안 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창업자의 후광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기가 그쪽에 끼가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일생에서 꼭 하고 싶은 분야, 내가 음악이나 문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 진출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또 내가 다른 건축이다 그러면 건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되지, 내가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회계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언제나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장에서 담당하거나 관찰하던 업무, 아주 익숙해지는 업무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창업자의 개인 선호하고 겹칠수록 좋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 선호하고 조금 빗나가도 좋은데 완전히 겹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변 참모들이 잘못 알려줘서 그런 것이죠. 만약에 자기의 선호하고 겹치지 않는다고 치면은 스스로 이거에 흥미가 겹치도록 훈련을 해서 적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력과 체력.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강인한 인내, 끈기, 이거 끝까지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것. 사업하면서 이 직장 생활한 것과는 달리 엄청난 참을 상황이 많이 옵니다. 외부에서의 공격, 또 불만, 갈등, 또 자신의 화를 참을 수 없게 하는 많은 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사업 책임자인 대표들은 감성 노동자, 감정 노동자이기도 해요. 저도 사실 굉장히 큰 감정 노동자의 일종인데 강인한 인내, 끈기, 건강한 체력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건강한 체력이 없어도 오랫동안 뭔가 마음이 지치지 않고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아주 강한 체력이다 그러면 급속한 속도로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한 건강이다 그럴 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워라밸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러한 속도 조절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사자성어로 대기만성형 인간이 이제 많이 있다. 그래서 급하게 성공하다가 취한다. 급하게 먹는 밥이 취한다는 얘기도 있죠. 대기만성형 인간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나에 대한 얘기, 창업자에 대한 얘기라고 치면 나의 주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면 먼저 같이 일하는 인적장에 대해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 함께 열성을 부리고 한다는 얘기죠. 본인의 지식, 창업 지식에 시작을 해서 수석 임직원의 전폭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자질을 향상해주고 급여와 보상이 증대되도록 노력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직원들이 계속 그 조직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충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직원이 만족해야
고객 감동을 한다. 직원이 불만하면 고객한테 뭐 불친절하게 하다 보면 다 이게 관찰되지 않습니까? CCTV로 찍어지고 다 찍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그 회사가 굉장히 나쁘게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직원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고객한테도 잘못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보세요. 그럼 금방 SNS 퍼져서 나쁘죠. 그 다음에 물적 작업. 가성비 높은 입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임대료 부담이 최대 관건이죠. 제가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중저가 옷을 쭉 하는 한테 매출액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매장 임대료를 합니다. 임대료는 이제 이게 밤에도 내야 되고 낮에도 내야 되고 휴일날도 내야 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제일 크다. 그래서 요새 이제 배달 전문 기업 시대이기 때문에 비싼 앞길, 임대료가 비싼 앞길보단 뒷골목 팩토리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또 제조업이면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인재 유치는 연결된 변수다. 생산 공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재가 오질 않고 인재가 있다가 다시 또 교육과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떠나는 그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혁신을 차별화시킨다. 끼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차별화시키려면 경쟁사나 기존제품, 서비스에서 창조적 혁신의 발견점, 쟁점을 발견해서 개선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쟁 가계와 차별화될 수 있는 사피 전략,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장소, 프로모션, 이런 판촉전, 이런 사피 전략을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고객을 계속 만족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일 이 목적을 원하는 인적자원, 무적자원, 혁신, 차별에서 원하는 것이 고객을 만족해서 끈 인연, 계속적인 고객, 끈인을 연결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창업 성공의 사실 최고의 공신은 바로 단골 고객입니다. 단골 고객이 꾸준히 있으면 창업은 늘 잘 굴러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소비자 불만을 경청하고 이들의 불편이 요인이 뭔지를 보통 불만과 불편이 있으면 이 닥쳐!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이 불만과 불편을 잘 경청하면 거기서 개선 포인트가 나오고 바로 서비스가 더 개선이 돼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객한테서 모든 그 개선점이 나올 수가 있다.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시키고 개선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객 감동을 시키는 SNS 마케팅도 열심히 해서 활동을 지속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이게 바로 이제 창업자 말고 주변 이제 보완자들의 어떤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이제 이 방법에선 이제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뭐 원가, 낮은 원가다. 최저 고정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래야 불황이 오거나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고정비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그려봤는데, 이 고정비가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은 변동비는 똑같이 올라간다고 보고 파란 것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매출액이 쭉 올라갈 때, 이 고정비가 낮은 곳은 이 손익분기점이 낮아요. 매출 손익분기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정비가 높은 곳은 매출 손익분기점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매출을 매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작은 매출로도 손익분기가 돼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큰 매출이 돼야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건 가장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낮은 원가, 최소 고정비 구조만. 그래서 앞길에 임대료가 비싼 가게들이 요새 점점 텅텅 비죠. 1층에 있던 점포가 2층으로 올라가고, 왜? 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이고 이러니까 1층에 꼭 있을 필요가 없고, 1층에 뜨내기 손님들을 받아봤자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뒤에 팩토리, 뒷골목으로 가서 팩토리용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가격의 부응. 그런데 변동비는 뭐냐? 제품 가격에 부응되는 변동비는 바로 변동재료비는 제품의 품질과 고객 만족과 비례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고정비는 이건 어차피 썬크된 코스트로서 날아가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과 이거에 비례하지 않죠. 그래서 고정비 때문에 높으면 고정비가 높은 데는 손익분기 매출액이 너무 커져서 부담 허덕허덕이야. 허덕인다. 이 정도면 뭐 이제 항상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매출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업무 방법을 단순하게 표준화시켜야 한다. 제품과 제조의 생산 공정, 유통 방법에 대해서 대량 표준화시켜야 되고 서비스 공정, 제공 라인도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신규 소속 임직원이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이들이
쉽게 숙달하고 암기할 수 있고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면 또 서비스가 즉시 리얼타임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하고 표준화시켜서 대량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물론 개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소품종 다량화도 소품종으로 이렇게 소량화도 중요하지만 다품종 소량화 그래도 표준화 대량화는 역시 이 사업 성공의 성패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 늘 연구 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꾼이 돼야 된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를 알아야 되고 또 성공 요인을 늘 의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그 방식을 계속 따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늘 의심하면서 해야 돼요. 오늘까지는 성공했지만 내일 과연 성공할 것이냐. 왜?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고 경쟁자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성공 방식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경쟁자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고 벤치마킹 경쟁회사를 해야 된다. 경쟁회사를 왜? 또 요새 개념이 소유해서 공유의 개념으로 집중해서 분화의 개념으로 이런 이 사회 심리도 변화하고 유통혁명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이렇게 늘 자기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현재 부합하고 잘 먹혀 들어가는지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번까지 사진을 다 찍어 놓으세요. 찰칵 찍어 놓고 정지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인종 회사였습니다.